우리도 모르게 몰래 이 샴푸를 쓰고 계셨던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이미 그 업계에서는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맞아요. 정도면. 네. 어떻게 난 그래비티 처음 들어봤거든 이번에. 그런데 우리 박 이사님께서는 쓰고 이미 계셨습니다. 쓰고 계셨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 보시면 다우는 0.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27% 상승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4.14% 역사적 신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네. 143달러가 됐고요. BOA에서 190달러짜리 보고서들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다시 올라오는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0.66% 올랐고요. 그리고 인텔이 0.3, AMD 1.2%, 마이크로소프트 1.5%, 마이크론은 좀 빠졌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길주들이 많이 올랐죠. 특히 엔비디아가 4%나 올랐습니다. 근데 지수가 0.27%예요. 이 얘기는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것을 반영해 볼 때 다우 지수는 0.8%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길주의 몇 개 종목만 상승을 하고 네. 전체적으로는 매물 맞으면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정말 많이 4.2요. 올랐죠. 4.2. 이게 위로 막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은 악재로 반영합니다. 네. 급락해도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참 해석하기 나름이죠. 전에 보시면은 얘가 막 빠질 때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 네. 거잖아요. 음. 그럼 이렇게 뭐 올라가면 경기 좋아지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놓고 보면 근데 그렇게 알아요. 지표들은 하나의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달러,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요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액면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 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뭐 금은 지금 뭐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죠. 네. 비트코인을 얘네들은 전부 다 안전자산들이에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그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표 또는 이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저는 변동성 대비를 하는 해치가 훨씬 더 강한 거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네. 정부는 끼어줘봐야겠죠. 좋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 선거가 끝나고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시장에 변동성이 생겨요. 생겨요. 위도 아래도 변경이 생기는데 네. 뭐 아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변동성이 폭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정책들을 좀 이어가는 거니까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작을 것이고 그렇겠죠. 트럼프 후보가 되면 변동성이 만약에 있다면 더 커지겠죠. 네. 해리스보다는 커지겠죠. 네. 그러면 그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액션을 뭔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 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반대로 가면 또 이건 굉장히 리스크잖아요. 예.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되던 간에 네. 변동성이 있었을 때 내가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갈까 볼 때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 나오는 거 할 것 같아요. 현금이잖아요, 현금. 아, 현금. 현금, 네, 현금. 네. 그리고 저축, 네. 이제 나오는 저축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금, 달러 베이스의 자산, 그렇죠. 그리고 국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르는 게 저는 제 경험, 제 느낌이에요. 이게 볼 때
이거 지금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측면 하나 얘기해 볼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면서 어제는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 시장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락했나라는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수익률은 이제 바라보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해요. 네. 그런 보고서가 긴 보고서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막 나오죠. 네. 제가 여태까지 여기 4년 반 동안 이렇게 이 방송을 하면서 보면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네.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벌써. 네. 또 달리 생각하면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네들이 아랫방에 베팅해놓고 우려의 보고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해요. 네.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되면은 결국은 그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번 대선은 불확실성인 거고 네. 더 크게 우려하는 거는 경기 침체 플러스 위기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기론 얘기를 전에는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중국 네. 위기론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뉴스 가져왔지만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고 미국의 부채 리스크를 계속 얘기를 좀 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고 원래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투자자인 우리 개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10%다 그러면 10% 해지하는 거고 기관들은 그렇게 하겠죠. 네. 20%다 그러면 20%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리스크에 대한 해지는 대부분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오르는 걸 보면서 전체 주식의 일부 종목만 오르고 또 한 가지는 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도 먼저 이거 어제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됐는데 중요하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잘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10개가 전체의 32%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얘들 오르면 오르고 네. 얘들 빠지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좋았냐?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종목이 좋고 전체 섹터나 산업이나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는 네. 항상 어떤 시장이든 간에 쏠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쏠림은 완화됩니다. 네. 그렇죠. 결국 완화되거든요. 밑에 있는 게 올라오거나 위에 있는 게 내려가거나.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 있는 게 내려올 거라고 걱정하는 그런 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것만 갖고 갈 수 없다. 결국은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쏠림이 있는 것은 계속 가지 못하더라. 오래 가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한 지 꽤 됐는데 올해 내내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 안전자산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주식시장에도 쏠림 현상에서 일부 종목만 오르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주식을 보더라도 내가 지금 주식을 살 거예요. 안 사면 안 돼. 안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너 꼭 사. 그러면 사람들이 사긴 싫은데 뭘 사래. 그럼 네. 뭘 살까요? 대표 종목 삽니다, 그냥. 그냥 대표 종목 제일 세다는 거냐. 대표 종목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연구를 해서 위에 업사이드가 크고 막 이런 종목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성장할 종목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거든요. 제가 표현을 방송에서 제 이제 투자자분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이 향후 성장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익 성장도 있고 뭐 성장 스토리도 있고 가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지금부터 한 1년 사이에 네. 그런 느낌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네. 제가 혼자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라 그러고 질문을 못 했는데 네. 질문은 뭐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프로님은 어떤 생각? 내년 초 늦어도 2분기 내에 예. 크게 한번 옵니다. 뭐가요? 아래로요? 아래로. 저는 그때 들어갑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는 또 그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걱정을. 네.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그냥 확실한 것만 찾고 그리고 자산도
좀 안전자산 위주로 좀 하려고 그러고 또 현금을 좀 만들려고 하는 네.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죠. 지수는 여전히 뭐 계속 올라가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이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것들의 돈의 흐름이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요. 정프로가 이 글로벌 뭐라 그러죠? 이 그 펀드 매니저 네. 그들과 제가 움직임이 같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들도 지금 현금 보유 비율 꽤 늘리고 있죠. 예. 정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는 거의 모든 자산을 다 100% 주식이었잖아요, 몰빵. 네. 현재 현금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왜 늘리셨어요? 내년 초를 기다리고 있죠. 내년 예. 경기 침체에 따른 예. 대곰탕,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폭락 저는 뭐 당분간 뭐 빨리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은 선거가 끝나고 변동성은 있지만요. 누가 되든 간에 집권 1년 차예요. 네. 거기다 네.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네. 금리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을 중국이 이런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예, 예. 그래서 당장 그렇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그러네. 않아요. 예.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이게. 예. 그래서 변동성을 이제 대비하는 부분 정도까지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쪽으로 더 치우침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날 스팟마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다 있어요. 네. 지금 트럼프 우세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좀 둔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부채 우려 이런 것 어제는 직접적으로는 많이 뜬 게 급등한 거거든요. 네. 미국의 부채 우려가 여기 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게 있지만 스팟은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보면은 네. 우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다시 사야 같다. 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있는 이 상황에서 거래를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4.2까지 올랐는데 이게 막 위로 막 치고 올라가면 그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근데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덧붙일게요. 네. 이게 지금 어제는 미국 부채 우려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 좋게 나온 것 때문에 또 네. 끌어올린 것도 있고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요즘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와 그러면 더 오를까요? 아니에요. 뉴스, 셀링 아니에요. 뉴스가 되겠죠. 네. 그냥 이벤트가 확인이 되면 네. 반대로 움직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가격 움직이는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이제 딱 2주 남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선거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변동폭을 좀 키우고는 있는데 일방향으로도 가다 보면 또 반대 방향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냐? 네. 종종 뭐 이런 포털의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따라 올라오는 뉴스들 보면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금, 비트코인 이쪽에 그냥 막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그래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맞을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너무 지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쪽은.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균형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몇 개 종목이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매물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은 제한적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코스피 0.44% 올랐는데 네. 어제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한 1% 정도 상승을 좀 했었어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중국의 LPR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결국은 다시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중국은 이제 상승폭을 둔화시켰고 홍콩은 마이너스까지 밀렸어요. 그랬는데 어제 LPR 금리 인하하면서 곧바로 반도체 주들 막 상한가 갖고 막 그랬습니다. 네. 어제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올랐는데 중국 밀리고 외국인들 선물도 다시 좀 샀던 걸 좀 팔고 이러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아침에 시작한 가격 비슷하게 코스피 0.3,
0.4, 코스닥 0.8 정도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21억 순매수인데요.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는 413억 매도로 줄었죠. 좀 또 다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네. 순매수로 잡힌 것뿐이에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29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29거래일 연속 매도. 이거 처음입니다. 신기록이죠, 신기록.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이런 걸 신기록 쓸 필요는 없는데 네, 신기록을 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고 연속 거래일을 하는 동안만 보면 한 13.5조 돼요. 네. 그 전부터 판 거예요. 그 전부터 팔았는데 그 동안만 따졌을 때 13.5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은 더더구나 삼성전자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수 자체가 발목을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만 움직이고 테마 장세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가장 센 데는 여전히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합니다. 어제도 알테오젠, 유한양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 110만 원 이제 넘었는데요. 100만 원 넘어섰나 이런 얘기 우리 했죠 얼마 전에. 네. 네, 110만 원 넘어서고 이제 이러면서 어제도 한 2에서 3% 정도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만 강한 그런 시장이 최근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 해제 한번 해도 돼요? 했지? 해제. 했지? 예. 작년에 70만 원 막 이럴 때 삼바? 네, 삼바 계속 아니 수주 물량이 누적된 수주 물량이 막 4년치 5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생산량은 막 48리터에서 막 50리터, 60리터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생산량 최고인 거예요. 네. 이게 왜 안 오를까 막 이런 컨텐츠를 하곤 했었거든요. 한 번 딱 해제하고 끝. 그래요. 확실히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에 주식 이제 방송 계속 하시면서 예. 그런 멘트를 많이 주시던데 정확한 멘트이신데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수주가 있었어도. 주식은 그래. 그게 되게 네.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와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왜 안 오르지?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올랐다 치더라도 이거는 그때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지금 그쵸. 바이오 아니죠. 좋은 맞아요. 기업을 보고 있어야죠. 네, 그건 맞죠. 여튼 이제 그쪽에 돈이 좀 몰려야 예, 이제 예. 그것도 좀 버프도 받는 거군요. 때가 자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뭐 좋아 보여요? 얘기해봐. 해체만 하지 말고 뭐 좋아 보이는데 저 압권에다 콘텐츠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 보이는 거? 예. 그 뭐예요?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제가 오늘 녹화할 거 KTNG를 녹화할 거고 KTNG? 얼마 전에 레깅스 녹화했고 이거 됐다 됐어. 요즘에 KTNG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개별 이슈가 있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냐? 유틸리티가 오르는 장은 시장이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거. 대부분 주식 투자자분 대부분 아세요. 시장이 대세로 상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닐 때 유틸리티 왜냐면 유틸리티가 안전한 데예요. 통신이니 그렇죠. 뭐 이런 데가 안전한 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별 이슈를 상관없이 네. 그건 이슈는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은 뭐 올라도 뭐 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도 별로 없이 그냥 제한적으로 상승을 했고 제약바이오만 강하게 좀 올랐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중국 LPR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장중에 한 8%까지 올랐어요.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둔화되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거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ETF들이 꽤 많아요. 한 10여 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등락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연동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표보다도 실적 발표 제네럴 일렉트릭, 텍사스 인트루먼트, 네. 제너럴 모터스, 뭐 3, 뭐 이런 것들 실적 발표하고요. 이거 얘는 자동차고 얘는 전력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영향을 줍니다. 그 섹터에 영향을 줍니다. 네. 이제 뭐 얘는 이제 반도체 부품이고 그러니까 섹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매크로의 전반적인 시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우려해야 하는 심리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미국 시장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우려는 옛날에 다 끝났고 네. 지금은 실망 단계에서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그 실망에서 좀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심리입니다. 우리 시장은. 네. 심리.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들 좀 볼까요? 예, 중국 LPR 금리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5년물은 1년물이 대출 금리고 5년물은 이제 부동산 대출 금리인데 3.6%로 인하했고 3.1%로 인하했습니다. 지수는 상승 후에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홍콩은 하락 전환했는데 종목별로 아주 강세였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 SMIC는 장중 12%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신고가 경신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국 그 부채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채 부채의 이자 비용이 26년 만에 최대. 어제 제가 말로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미국 부채가 하루 이틀의 얘기입니까? 저는 그 미국 부채랑 정부 셧다운은 예. 그냥 예. 행사 같아요. 예, 예. 뭐 미국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미국 우리 맨날 얘기하듯이 뭐 연예인 걱정, 뭐 부자 걱정, 미국 걱정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얘기가 자꾸 보도가 나올까요? 이제 그런 시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사람들이 계속 뭔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어떤 우려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그런 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는 네.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뭐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니까 설명을 드리면 24년 7월 올해 7월 기준으로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 35조 달러고요. 그리고 회계연도 9월 말하고 10월 달에 회계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은. 네. 국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1.13조 달러. 이 차트 보시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자만 예, 1,500조. 이자만. 이자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 금리 인하해야 된다. 네. 이것 때문이라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사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영향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금리 높았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절대 수치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수치가 이제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전년 동기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동기비 약 29%가 증가했고 GDP 대비 이자 비용이 3.9%예요. 정말.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GDP 대비 경기부양지책을 몇 % 해야 되냐. 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어느 정도 한대요? 뭐 1% 하고 네. 뭐 한 3%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얘네는 이자가 3.9%예요. 이자가 3.9%. 연간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비 약 8%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릴 때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고 미국이 그 지표들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는 것이다라는 제가 표현을 하고만 어제는 넘어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뭘 때문에 이걸 또 걱정을 많이 하냐면 요 시점에 이유는 고금리하고 부채가 아예 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뭐 때문에 걱정하냐면 지금 대선 양 두 명의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감세하고 재정 지출의 증가하는 공약을 막 내놓고 있어요. 네.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막 내놓고 우려인가요? 있어요. 예, 그러면 국가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석학분들은 네. 야 미국의 국가 부채 계속 이렇게 늘려들면 어떡할 거야 이런 우려의 보고서나 이런 워딩들을 많이 하시죠. 네. 석학분들은 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에 있는 우리들은 미국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많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미국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채권 발행이 많을 거고 그러면 왜 우리 금리 인하하니까 채권을 사서 채권 가격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간 우리 네. 개인처들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음. 그러면 특히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네. 왜냐하면 채권 발행 많이 하면 그렇죠. 채권이 떨어질 거라고요. 네네. 그럼 그 채권의 가격 차익을 위해서 들어갔던 것들은 어쩌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대선 얘기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요건 자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 기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대선 정책에 따라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관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전략적 표적 관세, 법인세 인상, 대기업 유통기업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국은 법인세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동맹국 중심의 다장간 통상 확대 이게 공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뒷면에 여기 공약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요걸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요.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는 IRA 폐지 또는 축소 요거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 전략을 쓰지 않겠냐 이거예요. 기업들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후보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네네. 지난번에 아예 대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그래서 돈을 뜯어낼 거다. 받아낼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어려워지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상당히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누가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는 확대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새롭게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도 국가도 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도 눈치 보고 있겠죠. 일본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눈치 보고 있겠죠. 그러네요. 네. 중국은 반대로 금리 인하하고 경제부의 정책을 미국 눈치 보고 있을 거고 네.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사실 특히 여기에 관련돼 있는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IRA 폐지 또는 축소, 신재생 에너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정중동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작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마디 하는 거에서 여기 정책 나오는 거에서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되고 나서 뭐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이 또 왜 이러는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런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빅테크들이 SRML, 오늘 발음이 좀 SMR. SMR 확보 경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좀 뉴스 많이 전해드렸죠. 그래서 관련 ETF들이 최근에 한 30% 이상 올랐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스텔란티스 있잖아요. 네. 이게 근데 대규모 시험 시설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봤더니 직원 41명이 있는 시험 시설이에요. 어떤 시험 했냐면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관련된 기술 관련 이제 시험 시설인데 이걸 폐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딴 데로 좀 올리거나 뭐 이렇게 이동 근무지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비용 절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뉴스를 제가 같이 가져왔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이탈리아 공장, 이탈리아하고 그 크라이슬러하고 합병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는 스텔란티스가 이탈리아 공장에 있었는데 이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이 높은 이탈리아 공장 생산량이 지속해서 감소해서 지금은 70%가 30%뿐이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뿐이 공장을 돌리지 않는데요. 아, 70%가 가동이 아니라 70%가 감소했다. 예. 가동률은 30%다. 예. 아이고. 그래서 거의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가 중요해요. 여기도 비용 절감, 여기도 비용 절감. 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의 분위기가 이렇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이고요. 인텔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동맹을 위한 경영진 간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점유율은 뭐 거의 독점적으로 TSMC가 가고 있어가지고 동맹을 좀 해서 우리 뭔가 좀 해보자. 공정을 공유하고 뭐 비용 절감하자. 뭐 이런 얘기들 좀 했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 건데 네. 한마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공정은 아까 정프로님 질문하시던데 패키지 공정은 인텔이 잘해요. 우리가 못하는 걸 잘해요. 패키징을 잘해요. 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정을 서로 공유를 좀 하면은 될 수 네.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삼성과 인텔이 공유해서 뭔가 하려는 게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삼성이 안 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1위인데 삼성이 잘 안 했어요. 과거에 네.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위 여부는 뭐 아직 몰라요. 아무도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AI 칩 수출 규제 그리고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대중국 통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권 통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진위 여부는 이제 앞으로 가봐야 되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주의성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땐 굴뚝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떻든간에 나와요. 완전 허위 정보는 없어요. 네. 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 자, 저는 삼성이 이번에 저기처럼 그 랜드플래시 있던 게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같이 협정해가지고 같이 만들었나? 네. 그리고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있었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삼성이 인텔과 만약에 뭐 지분 수합을 한다든지 뭐 재무상으로 결합한다면 안 되죠. 삼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삼성 인텔은 지금 부실한데 그러면 안 되고 기술적인 공유, 공정 공유는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냥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인텔은 미국이 반드시 살아남겨야 되는 미국이 가장 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인텔은요. 인텔. 그러면 인텔과 공유해서 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그냥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미국에 지금 반도체 칩법 나온 게 인텔법이라고 할 정도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삼성이 인텔하고 공유해서 뭘 한다라는 거는 삼성에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7번 뉴스는 슬픈 뉴스입니다. 슬픈 뉴스요? 예,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대비 제조가 덜 복잡한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막 그거를 번역을 막 해봤더니 그래요. 어렵지 않은 거, 니네 못 만드니까 어렵지 않은 거, 제조가 덜 복잡한 새로운 GPU를 TSMC보다 20% 30% 낮은 가격으로 니네가 만들어 줄래? 이런 걸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죠? 아, 그 만들기 니네 어차피 복잡한 거 못 만드니까 좀 간단한 거라도 한번 만들어봐. 이건 좀 만들 수 있을 거야. 대신 가격은 알지? 이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삼성의 그러세요? 인력 문제 뭐 이런 거 한번 좀 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파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번 9번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삼성의 과연 인력은, 그러니까 삼성의 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삼성 내부적인 문제는 뭐 있나? 뭐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구원들이 의욕이 많이 꺾였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네.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